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속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주체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명실공히 세계를 앞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을 줄 수 있게 고치고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어 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리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교육 강국, 인재 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 발전 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평양교원대학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찾았던 그날 경양 총선께서 제일 만족해 하신 것이 바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접근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본보기가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교육과학 전 시간에 들리신 경양 총선께서는 대학에서는 이득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교수교양 사업과 대학 관련 운영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 사업에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육 사업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과학 기술을 떠나 교육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교육 사업을 과학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시킬 때 그 교육 수준의 효과를 빨리 높일 수 있음을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학과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그리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으로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교육 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어떠한 것도 소홀히 하는 점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새겨 안으면서 우리들은 교육 사업이야말로 애국 중의 애국이라는 그런 진리를 가슴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대학을 돌아보시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재의 나라, 교육의 나라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교원 진영부터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범교육기관들에서 교수 교양 사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능력 있는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다기능 교실의 교육 방법들에 10여 가지 현대 교육 기술을 도입한 정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현직 서학교 교원들이 이런 현대 교육 기술을 모르지 않은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그곳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평양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 양성 부문 계약들에서 현직 교원들을 재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를 내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우리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교원 양성 부문 대학들에는 현직 교원들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은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의 교육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뿐 아니라 전공 과목에 정통한 실력가로 여러 과목에 능한 박식가로 키우며 응용 실천 능력과 능숙한 교수 교양 방법을 체득한 교육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평양교원대학뿐만이 아닌 각지 교육단위들에서도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그처럼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교육부문 앞에 제시한 과업 관철을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우리 교육을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세워 높은 지적 실천 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감 높은 희생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초속을 다진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힘으로 기족의 전승 신화를 안아온 조나의 영웅들이 힘있게 벌린 수많은 대중운동들 가운데는 민청호 무기쟁취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민들 속에 불굴의 중기사수로 널리 알려진 조군실 동지의 영적 위후는 이 운동의 불씨로 되었습니다. 지난 저국해방전쟁은 사상과 전법, 정신력의 위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지난 전쟁 시기 군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민청호 무기쟁취운동도 있습니다. 조선예술영화 병사는 먹이로 돌아왔다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군실 동지는 무기가 자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가 끝나면 늘 서재를 진행했고 추운 겨울날이면 자기는 헛옷을 입으면서도 중귀에 섬옷을 도시우고 행군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살점처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에어가려던 무기를 가지고 1951년 4월 22일에 902점 사거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적들의 수십 차례의 파도식 공격을 물리치는 과정에 조군실 동지는 두 팔과 두 다리에 심한 중상을 입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사신처럼 일어나 턱으로 중기압초를 눌렀습니다. 다시금 불을 뿜는 중기관총. 그것은 조군실 영웅 그 자신이었고 총구에서 날아가는 12쪽의 총탄들은 영웅의 심장이 내뿜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붉은 피였습니다. 나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중기는 결코 복수탄을 멈추지 않다.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조군실 영웅은 온몸으로 중기압초를 눌러서 적들에게 무리즘을 안기며 영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나의 중기를 민청호 중기로 불러주시오 라는 마지막 부탁을 전우들에게 남겼습니다. 팔다리를 부상당한 사수가 그 육중한 중기관총의 압초를 턱으로 눌러 최후의 순간까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세계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없습니다. 오직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 전사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조선의 기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군실 영웅의 영적 위언을 버거받으시고 그에게 국민의 최고 용예인 공화국 영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셨고 그가 사용하던 중기관총 236호의 민청호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조군실 영웅이 발휘한 무배의 영감성과 희생성, 무기에어 정신은 려온의 불길 마냥 인민군 전사들 속에 파급되게 되었고 민청호 무기쟁취운동의 불씨로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전해지는 전시 대중운동의 자랑찬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 피로써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럿해진 영웅이 뜨겁게 달아오른 포신을 안아세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운 박격포, 그리고 전쟁 시기 최고사령부를 보위할 때 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기동거사 포병 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조끼 12대를 격추한 거사포, 그리고 여러 전투들에서 수십 대의 적들의 전투기술 기제를 파괴하고 수백 명의 적들을 살상한 땅크를 비롯해서 지난 전쟁 시기에 수많은 무기전투 기술 기제들이 민청호 칭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전순세대가 창조한 민청호 무기쟁취운동은 조나의 나라를 발휘하였던 수령결상의 정신, 결사관 절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최전방에는 언제나 민청호 무기들이 있었고 이 무기들을 틀어잡은 민청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청호 칭호야말로 1950년대 조국 방해자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성과 이성성에 우리 족이 안겨준 또 하나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 대중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소포지구 살거리 고설장을 비롯한 시대의 전구들 만화에서 우리 청년들을 미운 창조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지금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의 용량을 극복하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농업 생산 단위들에서 큰 물과 폭우에 의한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데서 심각한 경우를 찾고 올해 강바닥 파기와 배수로 파기, 배수능력 확장 공사를 비롯한 이런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그 강동군에서 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강바닥 파기를 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만경대 구역과 랑랑구역, 강남군을 비롯해서 대동강역에 있는 구역군들을 기본으로 하여 시적으로 40여 개 배수양 시장에 60여 대의 배수설비들, 120여 개소의 배수문들, 정비보수하고 운전공들, 책임성 있는 일꾼들을 항상 배치해서 능동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물배기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정전보다 수로를 더 넓고 깊게 이렇게 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동역 설비들에 대한 재점검을 다시 철저히 해가지고 큰 비에 논뼈가 침수되지 않게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경제위원회 신광온실농장에서는 배수로치기를 비롯해서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들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논뼈 생육 후반기인데 얼마 안 있어 이삭 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논뼈가 하루 정도만 물에 잠겨 있어도 수확과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농장에서는 배수로 정리를 이미 끝냈고 침수지들에는 양수기들을 망가동할 수 있게 정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릴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일꾼들이 작업반들마다 나가서 농장원들과 함께 큰 물 피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대책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할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봉학식례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3대 혁명의 기치 밑에 단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정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모든 정업원들이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서 생산 활동에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식료품의 질 문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최근 년간에 설비 국산화 비중을 높이면서 개건 현대화를 다고쳐 식료품의 질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공장에 얼마 전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한편 성한 과수농장에서는 연역 소개시를 용도업적 단위 교양 고점답게 잘 꾸리고 모든 종업원들이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련임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실속 있게 벌였습니다. 농장에서는 종업원들을 선진 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다수학 품종과 선진적인 과학농법들을 받아들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얼마 전에 3대 혁명 붉은기 농장의 용의를 지녔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모란봉구역 종합식당에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앞장선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 정신이 일터마다에 계속 차넘치게 함으로써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0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우따르 프라데슈주에서 폭우로 3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의 많은 지역에서 그칠 새 없이 내린 비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히마치아르 프라데슈주에서도 지난 2일간 폭우에 의한 산사태와 큰 물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림집과 구조물들이 파손되고 차량들이 떠내려갔으며 832여 개의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주요 강하천들의 수위는 위험 개선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들이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남조선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전파되는 속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15만 3천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이것은 전주에 비해 25.3%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2만 1,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검출률을 보면 XBB 계열이 96.7%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해서 감염과 재감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마조나스강 유역의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조나스강 유역 열대우림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도벌과 화재로 해서 생태 환경 파괴 정도가臨界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서 최근 연간 아마조나스강 유역 나라들에서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열대우림의 소실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마조나스강 유역 나라들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한 자외선 기상 현상들이 의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여름철에 들어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북부쪽 지역들에선 강한 폭우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자외선 기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본다면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18.5도로서 평년보다 1도나 높았는데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7월에 들어와서도 매우 높은 기온들이 관측되고 있는데 특히 7월 3일에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과 당일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들이 관측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날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기상 관측일이 가장 무더운 날로 기록됐는데 7일에는 그 기록이 또다시 갱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만도
9일과 11일, 13일에 평양시의 일부 지역과 신운, 금천 등 여러 지역에서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일니뇨의 영향으로 해서 폭우와 많은 비, 폭염과 같은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 지역, 개성시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봉천과 장풍에선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남부 지역과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신계와 개성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자강도를 위주로 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배천과 토산, 평강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남부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